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특히 더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 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용산 집무실을 둘러보고는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굉장히 무리합니다. 국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증권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임기 첫날이고 오늘 취임식이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세 분도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새 정부 출범하는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현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12월 3일 그 내란 이후부터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내란 종식의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국민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이제 코스피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일단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가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산업 재구조화의 어떤 그런 과제들도 있고 또 내수 진자의 과제도 있고 또 관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와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겠다. 다시 한번 또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도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네. 박성준 의원은 유세 현장 사회 보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예. 네. 뭐 저도 이제 유세 현장도 뛰어다니고 또 이재명 후보 당시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대한민국 이제 정치사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체제 이후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는데 내란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큰 역사적 과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면서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 문제도 매우 심각하죠. 이제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주가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가 있는 거고 경제 회복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그건 뭐냐면 위기의 요소가 사라지고 안정화되면서 경제의 모멘텀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예. 첫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외 관계에서의 대미 관계, 대중 관계, 대일 관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이념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추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용주의와 더불어서 성과주의로서 그만큼 안보 문제가 됐든 외교 문제가 됐든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당선과 취임과 더불어서의 시장 반응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저도 큽니다. 예. 자, 모경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도 여러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래 투표는 전망적 투표 또는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인데요. 이번에 이 청년들의 민심을 살펴봤을 때 전망적 투표보다는 회고적 투표가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가 보여왔던 또는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직은 신뢰를 조금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이 국정 운영 그리고 여러 많은 모습들, 정책, 입법 등에서 청년들께서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것을 준비해왔구나. 민주당이 우리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앞으로 전망적 투표든 회고적 투표든 민주당에게 더 많은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첫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죠. 2025년 6월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덧붙여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 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겠죠? 네. 사실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내수가 침체가 상당히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내란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일단 내수 진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남부 지역에 보면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제조업체들이 산업 공동화 위기에 전부 다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개가 지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과잉 공급,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과잉 공급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당연히 아시지만 그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쨌든 약간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7월 9일까지 관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긴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국제 금융 질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건설 관련된 것도 굉장히 침체되면서 지금 이제 도산 일로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예. 그것을 이제 바로 집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행을. 당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어떤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걸 이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행정명령으로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었느냐.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젠다를 얘기한다고 하면 먼저 제일 우선순위를 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 대응을 해서 비상한 결정을 통해서 비상한 추구를 해야 된다는 시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 정책을 볼 때 단기 정책, 장기 정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뭐를 하느냐? 장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단체의 이제 수장들을 오늘 소집을 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상한 종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첫 긴급 명령이다. 이렇게 행정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뭘 경제를 살린다고 하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살만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살만 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행정명령을 경제 관련된 메시지를 내신 것도 있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던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대선 동안에는 우리가 약간 비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약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제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선거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시고 이 어떤 긴급하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 생각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집권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첫 행정 명령이라고 표현했고 관련해서 지금 속보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의 첫 브리핑에 첫 메시지가 바로 비상경제 TF 즉시 가동이었습니다. 자, 국민 통합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취임식은 오늘 국회에서 열렸고 취임 선서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한 300명 좀 넘는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전 6시 21분에 즉각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가 영상으로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웃으세요.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적절하게 같이 또 협업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아니 저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경중 의원님. 네. 취임 선서 직후에 대통령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정인가요? 일단 제가 이게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정인지 아니면은 계획된 일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철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고 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후보 이제 대통령의 가족도 청소 노동자셨던 분도 있고 본인이 소년공으로서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진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대표 시절도 마찬가지고 대표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매일 마주했던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방옥가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멀리 가지 않겠다. 가까이 있는 분부터 만나겠고 그분들부터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걸로 해석합니다. 계엄 때 특히 좀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났다는 해석도 있는데 맞나요? 계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많은 분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방옥가의 직원분들이 또 도와준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고요.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먼저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대표 시절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거를 항상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계셨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자 선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을 잠깐 보는데 제가 지나간 사진인데 이제 악수하는 사진 중에 그 청소하는 분인데 우리 이제 국회 2층에 이제 본회의장 2층에 원내대표 당대표실에 있는데 저분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예. 저분이 이제 청소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인사하고 하는 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인사하는데 워낙 익숙한 분들이고 평소에도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야당 대표들 또 국회의장이 참석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육회 비빔밥이 메뉴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래 이런 식의 개그, 위트 이런 것들을 잘 하나요? 유쾌한 통합을 위해서 육회 비빔밥을 만들자. 네. 예. 약간 아재 개그. 예, 아재 개그인 네, 것 그래도 같아요. 되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아, 금방 익숙해지면은 알아듣습니다. 네. 예, 알아듣고 네, 또 재밌게 또. 재밌게 웃으시고요. 네. 원래 개그의 기본은 기세와 반복이거든요. 박찬대 대표님은 기세와 반복을 아주 잘 이용하시는 아재 개그의 달인입니다, 달인. 예, 육회 비빔밥으로 유쾌한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도 있지만 네.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의 이제 통합 혹은 협치 행보를 할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상들을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 통합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그런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 또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또 듣고 그다음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어떤 통합은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벌써 이제 이 뭔가 대립전선이 막 형성되고 약간의 말에 또 가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대로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나와서 반대 의견을 토론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하게 되면 사실 통합이 되게 요원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절차적 민주주의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정해진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좀 존중하는 서로 간에 저는 서로 좀 존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아까 경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취임식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장하면 뭔가 이렇게 기업의 어떤 그 사용자 위주의 성장, 그다음에 그 노화 사하 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그럼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막 벌이고 하는데 성장과 이 분배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성장해야 되고 또 노화 사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은요. 이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예. 국가 간의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안에서의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사 이 간에는 서로 간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깊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해 가면서 경쟁해 가면서 가느냐. 이게 저는 대한민국 궁극적으로 이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 회복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냐. 크게 통합한다. 클 때자 통합했다. 네. 그 자리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크게 통합한다라는 것은 크게 다스린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 공정한 법질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법의 도구화를 통해서 자의적 법 해석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치주의에서 법치질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만 통합이 되는 거고요. 예. 누구에게는 그 편익을 제공해주고 누구에게는 그 실질적인 이제 훼손을 시켜주고 또 저격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법질서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분립하에서의 어떤 정치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경제 TF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크게 이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뭐가 또 있냐면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여야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첫 꼬리가 하나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여야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공통 공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여야 협상을 할 때 저도 원내 수석인데 그러면 여야의 가장 협치의 가장 큰 물꼬를 한번 터보는 게 뭐냐.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에 있어서의 공통 공약을 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부를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번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여러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을 공통 공약을 만들어서 차기 원내 지도부가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거기에서 추진할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여야의 하나의 어떤 공통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쟁점이 있는 걸 가지고 실제 여야가 협치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해석이 달리 있는 거고 부동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정책만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해법이 때문에 전혀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해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추진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갖고 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선거도 하고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실패가 있다고 하면 정권을 잃는 거고 네. 또 성공을 하면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공통 공약을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그러한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야당 역할, 이재명의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당과 당, 여당과 야당의 그런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집권 권한을 부여받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견제와 감시는 당연히 따르는 거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과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통 추진 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준 만큼 방금 박성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당 그리고 원내의 지도부들끼리 빨리 만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빨리 물꼬를 트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 관련해서 근데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정의로운 통합정부
그리고 이제 유연한 실용 정부 이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로운 통합 정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합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어떤 선을 넘는 것,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통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점 이것은 지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무조건적 통합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합이란 이름으로 헌법을 위반해도 용서한다든지 이건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쿠데타에 대해서 어쨌든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이런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동의하고 가야지 여기에 대해서마저도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 깨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 인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당과 당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는 과연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부터 서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도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통합의 과정에서 애초에 인식부터가 다르면 그 과정 진행할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몇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가 있었거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입니다. 일단 발탁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과거와 다른 네, 사실 어제 밤부터 몇몇 보도가 나가서 사실인지 여부 확인도 언론사들은 많이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전 통일부 장관이죠.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바로 했습니다. 첫 인사는 어느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역시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주 최고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이제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내정자 또 지금 이제 임명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가 죄송합니다. 자꾸 후보라고 얘기해서 대통령께서 유세를 많이 다니시는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또 그 전부터 상당히 함께 많이 일을 해온 사이예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소통을 또 중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치권하고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걸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다들 한 역할씩 네. 각각의 분야에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역할씩 하신 분들입니다. 예.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교 같은 경우에도 이종석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경우는 두 분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분야에서. 근데 이런 어떤 약간 결이 다른 분들을 같이 함께 인선을 함으로써
조화를 또 깨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인사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능함과 즉각적인 어떤 실용적인 즉각적인 업무 실무 능력. 능력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왜 이런 인선을 했을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다 설명하지 않고 눈빛만 딱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탁탁 맞는 거거든요. 네. 그 경험들을 김민석 총리 내정자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뭐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뢰와 경험들이 쌓였는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할 때 연륜과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륜과 경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업적들을 쌓아왔고 경륜은 경험들이 많이 쌓아왔던 그런 업적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졌을 겁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인사의 기준은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정치 현장에서 사선을 하고 위기 관리,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기 관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각의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이제 안보라고 하는 측면과 국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이러한 조정들을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측면과 전문가라는 측면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번에 인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능, 실용, 또 실무, 신뢰, 경험, 전문성과 호흡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뭘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일단 이번에 깜짝 발탁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전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인재 풀에서 이 인사가 이뤄졌다. 이거는 안정성을 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에 대한 충성심, 국민에 대한 충성을 봤다라고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의 행적에서 국회의원이 됐건 아니면 다른 역할,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충성심,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요.